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던 그 증언부터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 끄집어내라는 발언이 지금 알려진 거죠. 네.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본회의실로 들어갔었잖아요. 네.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들어갔었던 건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관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얼른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을 들어가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 통화를 했던 시점이 4일 0시 30분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들이 본청 2층에서 통로 막고 소화기 뿌리고 한참 그렇게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대치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저런 식으로 진입하고 이랬으면 부상자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말은 내가 그래서 진입 중지를 지시를 했다. 네.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인데,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뒤집어 쓸까봐 그랬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내란죄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섬뜩한 구상 하나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관악산 지하 벙커에 가둬두려고 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 직무집행정지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밤사이에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는데 체포조가 있었고 그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의 수감시설에 가두려고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할 때 그 과천 수감시설이 어딘지를 어제 증언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어제 증언이 방첩사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악산 B1 벙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여기가 이제 유사시에 전쟁 지휘소로 쓰는 곳이고, 이 관악산 이제 밑에 개미집처럼 이렇게 그런 시설이 있대요. 전쟁 지휘하는 시설이. 그러니까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곳인데, 여기에 이 정치인들을 가둬서 외부랑 연락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인 겁니다. 네. 결국엔 이것도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의도, 역시 내란죄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참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추미애 의원과 함께 2부에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바로 신속하게 잡혔고요. 근데 이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한다는 건 사실상 구속이라고, 이런 사건에서는 구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역시 자정 무렵에 구속이 됐고요. 주목할 점은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 대상에 이제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좀 수사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거고, 어제 공수처도 추가로 영장 청구를 했었거든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공수처가 추가로 한 이유는 혹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게 기각될까 봐. 네. 그러니까 절차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할 수 없는 문제야 하면서 기각될까 봐 하나 더 넣은 건데, 검찰 걸로 된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검찰이 이 수사할 수 있게 논리를 딱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가 이제 내란죄 중에서도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이제 적시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내란 수괴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관련한 보도가 지금 어제 좀 많이 잇따랐었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반면에 검찰이 김용현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국회에서 조국 의원이 이제 곽종근 그러니까 사령관한테 질문을 했는데, 혹시 조사받을 때 네.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은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 곽종근 사령관이 맞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뒤에 나왔죠. 국방부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
검찰에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예단하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다만 제가 좀 계속 좀 남는 건 뭐냐면 야당 쪽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를테면 그제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네. 어떤 얘기가 올라왔냐면 한 친명 핵심 의원이 영장 기각 시나리오를 공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칠 때 좀 내용을 협소하게, 그러니까 뭉툭하게 영장을 쳐서 사실상 법원이 그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재청구하기에는 이렇게 여론이 좀 부담되게 좀 빌드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가설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여권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어떤 시간이 벌리면서 이른바 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뭐 그러니까 임기 단축 기한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러니까 당장의 탄핵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질서 있는 퇴진 방식으로 갈수록 좀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이거 좀 겹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상황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수사 어제 경찰은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체포를 했어요. 네. 경찰이 이제 국수본에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자들 주요한 사람들을 다 체포하거나 지금 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경찰 뭐 어제 현직 총경들이 지금 윤석열 체포 안 하고 뭐 하냐 막 내부 게시망에 막 글 올리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경쟁이 붙어가지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압수수색은 경찰이 했는데 검찰에 지금 발로 6시간 반 뒤에 압수수색 6시간 반 뒤에 검찰로 가가지고 지금 검찰이 신병을 받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누가 서로 지금 주도권, 경쟁적으로 수사하니까. 누가 수사의 주도권을 네. 잡느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누가 신병을 확보하느냐. 이게 그래서 멀지 않았다 지금. 구속이 멀지 뭐가 최소한 체포영장 그러면 이제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막 이런 논란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초에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이거 탄핵 이번 표결 주를 보고 내다보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어. 탄핵 표결 아마 보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모릅니다. 그거는 뭐 그 예, 수사기관이 하는 예. 거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잠깐만요. 네. 거기서 잠깐 좀 전달을 정확히 하고 갈 것이 아니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언제 체포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3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지금이 한 7시 20분이니까 4시경에 새벽 4시경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체포되는 사상 초유입니다. 이것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계엄을 언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두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모의를 했을 때 어디까지 이거를 모의를 했느냐. 요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지시들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라는 예. 건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본 거는 포고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정을 했다. 이거를 이제 하나를 이제 밝혀낸 것 같아요. 수정을 했다. 예. 지금 이제 방첩사에서 쓴 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 초안 잡아갖고 그 팀에서 썼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받아서 수정했다 그 얘기인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받은 다음에 예.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니까 예. 일부 항목을 수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검찰이 밝혀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방첩사가 지금 여기 핵심에 있는데 뭐 방첩사령관은 본인들 몰랐다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68 부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때 군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았고요. 방첩사 예하 부대인데 이 부대가 지금 국회 주변에 잠복하며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요? 한국일보 단독인데 그날이요. 당일 계엄. 그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황을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가려면 방첩사가 미리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이런 임무를 이 방첩사 868 부대가 지금 담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니 뭐 그 증언 예. 말고도 그 보도 말고도 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사실 1일부터 알았다. 지금 이 내란 이 불법 계엄은 3일 밤인데 사실은 1일부터 알았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냐면은 박선원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틀 전부터
비상대기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주요 부대, 특전사하고 뭐 이 웬만한 주요 부대. 그러니까 이 동향을 이미 민주당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대기를 지금 상황에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임박했구나라고 파악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면서 며칠 동안 TV 보고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 아니었구나. 또 요런 부분을 어제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잠시 후 이제 인터뷰로 좀 풀어보고. 일선부대도 일선부대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며칠 전부터 이런 계획을 짜고 어떤 정점에 있다라는 게 이제 정황들이 확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점이 이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거고 네. 어제 SBS에서 나온 거는 네.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진술을 한 게 12월 3일보다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랑 계엄을 논의했다라고까지 검찰이 진술한 게 나왔기 때문에 직접 정점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어떤 정황들은 충분히 나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감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 사건을 보는 틀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두 트랙으로 보셔라. 한 트랙은 형사 수사, 그러니까 형사 처벌과 관련된 수사 과정을 보시는 거고 한 트랙은 정치적으로 탄핵, 뭐 하야 이 논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트랙을 보시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수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다면 정치 쪽으로 넘어가 보죠.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내겠다. 국민의힘이 어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한참 했는데 최종 결론이 난 거예요.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두세 달 내로 대통령이 자진하야해야 한다라는 구상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거든요. 네. 2월 퇴진, 4월 대선. 그러니까 2월에 퇴진해서 4월에 대선하는 A 방안, 그리고 3월에 퇴진해서 5월에 대선하는 이제 B 방안. 두 가지를 이제 지도부에다가 제출을 했고 예. 한동훈 대표가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의원총회를 들고 가서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보다 더 늦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그럼 안 된 거예요. 그렇죠. TF에서 이렇게 내놨고 2, 3월 하야, 4, 5월 대선. 그럼 이제 TF의 설명 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즉각 탄핵을 해서 헌재로 간 뒤에 대선 치르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런 설명이지만 용산이나 친윤 쪽에서는 네. 이런 자진하야는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아, 자진하야는 절대 없다. 네, 뭐 채널 A, 조선일보 뭐 등등 보도를 했는데 어제 보면은 친윤 땡땡 그 하야 반대 탄핵이 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법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채널 A가 보도를 했어요. 지금 이 보도가 난 곳이 두 군데인데 조선일보하고 채널A 제가 확인한 건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은 하야는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그래서 헌재에서 심판받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저도 계엄 해제 직후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어. 용산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해요. 제가 여러 사람을 좀 취재했는데 탄핵 해볼 테면 해봐라. 첫째, 친한계가 한동훈 말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냐. 이탈이 분명히 생길 거다. 둘째, 헌재가 지금 6인 체제인데 만장일치 나올 것 같냐. 아닐 수도 있다. 아니게 되면 이 과정에서 반전이 가능하다. 추가로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끌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용산, 친윤, 하야는 절대 없다. 하려면 탄핵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실에서도 하야는 절대 없다 탄핵이다. 야당에서도 즉각 탄핵해라. 그럼 그냥 이번 주에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동아일보가 김상욱 의원 예. 지금 이제 이번에는 가결에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어제 지난번에는 이제 참석을 표결을 했지만은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했다고 했는데 한 10여 명 정도 된다.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그리고 이번에는 다 표결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 뽑히거든요. 네. 근데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지난번처럼 표결에 아예 참석 못하는 방식으로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지금은 아무리 의원들이. 막아도 갈 음. 의원들이 지금 있는 거죠. 예, 배현진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네.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말을 안 했지만은 나는 네. 표결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비상의총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이거를 이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탄핵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 비공개 의총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문서로 언제 하야할지 그 아까 TF 얘기했잖아요. 2개월, 3개월 뒤에 하야하는 거 이거를 문서로 확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야를 믿지 못할 수 있으니 음. 그럼 사인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예. 아이디어가 나왔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밖에서 그런 얘기 비공개 의총에서 했냐라고 하니까 또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뭐 정확하게 그렇다고 뭐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 의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하야를 문건으로 받는 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지 조각의 사인 간의 약속 뭐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거를 계속 집착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근데 그 예. 하야란 것도 사실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하야는 그건 너무 봐주는 거 아니야라는 거잖아요. 즉각 하야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근데 그조차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나 그거 안 받겠다. 음. 차라리 탄핵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해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 변호인단을 지금 꾸리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정도를 공동으로 하는데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게 이제 검찰 선배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네. 이런 몇 명의 이제 또 예전에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았던 네. 최지우 변호사 네네. 예전에 대리인처럼 많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여성 변호인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남자예요, 남성 남자예요. 변호인. 예.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는 거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네.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를 했어요. 예. 그 맞아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탄핵이다보다 뭐 탄핵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던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엇갈려서 의원들한테 좀 체크를 해봤는데 딱 탄핵이라고 명시해서 말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류 변화가 감지되긴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 법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라고 네. 했던 보도가 나왔다고 뭐 이제 중도 관망파 의원한테 어디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가 표결하기에 조금 더 편해지겠다. 확실히 좀 그런 기류가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상욱,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찬성 가결 투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네. 배현진,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 표결 참여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자체로도 이탈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일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는 안 했지만 표결은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찬성 쪽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추정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전에 2명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이유를 좀 보면은 뚝이 터졌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좀 나름대로 섰다고 하고 다만 체크해 보니까 중도 관망파의 기류가 큰 변화는 지금 없지만 친한계인 거예요. 지금 나와 네, 있는 이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친한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원내대표 협상 지렛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되면 우리 탄핵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당내에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조경태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즉각 하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토요일에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거든요. 조경태 의원 인터뷰로 만나보죠. 다음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 내란죄 상설 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사의 갈래긴 갈래인데 상설 특검으로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 경,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지만 이걸 상설 특검에서 다루자라는 국회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예. 상설 특검이기 때문에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가 없고 대통령 거부권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국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목할 점은 어제 여당 의원도 22명이나 여기에 찬성을 했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탄핵할 표결에 참여했었던 안철수, 김혜지 의원뿐만 아니라 친한계 다수, 그러니까 뭐 김상욱, 박정하, 한지아, 배현진 등등 친한계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되게 적극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찬성표 던져라라고 독려를 했었고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별도로 내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네. 다만 눈에 띄는 거는 장동혁 의원이 부결을 던졌어요.
장동혁 의원이라면은 친한계 대표 의원 아닙니까? 그렇고 지금 최근에 친한 그러니까 한동훈 축출설이 당내에 있거든요. 네. 여기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미스터리인데 지도부가 붕괴되려면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 붕괴되는 건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붕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가 파다했어요. 이미 다른 친윤 최고위원 3명은 결심이 섰다라고 저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민전, 인효한 또 한 사람 누구죠? 김재원. 김재원. 예,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여기 장동혁만 직을 던지면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다. 그래서 장동혁한테 좀 공격하고 설득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친윤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가 다 가결했는데 본인만 부결한 상황이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네. 다만 이게 어떤 율사 출신으로서 소신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위헌 심판 청구를 당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어떻게 찬성하냐라는 어떤 법리적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일 수도 있고 아니 진짜 균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요 부분은 오늘 일타 박성민 있거든요. 거기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